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앱 인벤터를 통해서 BMI, 체질량, 비만도 체크하는 앱을 함수를 써서 같이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글 크롬을 띄운 상태에서 저와 같이 구글 계정을 오픈해 놓고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구글 크롬에서 마찬가지로 늘 하시던 것과 같이 앱 인벤터를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앱 인벤터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고요. 이러한 그 앱 인벤터를 결과 나온 것 중에 우리 그 크리에이트 앱스라고 하는 것을 로고가 아주 동그랗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크리에이트 앱스를 눌러서 우리가 이러한 그 앱 인벤터 제가 M 언더바 BMI 체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름으로 미리 이렇게 좀 그 작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우리 그 디자이너 모드의 팔레트와 뷰어 창 그리고 컴포넌트 속성을 알기 쉽게 천천히 작업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좀 배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늘 제가 말씀을 하다시피 이 스크린 모드에서 이 수평 정렬은 가운데로 한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앱 이름은 BMI 체크. 그 다음에 아이콘은 이제 앞으로는 계속 앱 아이콘을 만들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BMI 아이콘이 지금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나온 BMI 아이콘 이것을 활용해서 앱 아이콘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특별히 없고요. 제목을 사실은 이렇게 지금 위에 있는 게 살짝 좀 거슬리긴 합니다. 그래서 요 제목 보이기는 비활성화를 눌러서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우리 상단에 비만도 계산하는 그 앱을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 우리가 그 레이블을 하나 갖다 놓음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우리 비만도 계산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색은 살짝 좀 띄는 초록색을 바탕에다 끼우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8포인트로 놓고 그 다음에 높이와 너비는 높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0픽셀 정도로 확인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위해서 좌측과 우측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부분에는 레이블 1의 텍스트가 아니라 비만도 계산 앱 이렇게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을 굵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그 체중과 신장 그 다음에 입력할 수 있는 입력 그 텍스트 박스를 두 개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이 레이아웃에 가서 표 형식 배치를 한번 놓음으로써 좌측에 두 개, 또 우측에 두 개, 이걸 동시에 넣을 수 있도록 해보는데요. 우리 그 수평 배치하기 전에 여기에 살짝 레이블 하나 더 넣음으로써 공간 확보를 좀 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레이블을 이에 텍스트 없애고요.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공간 확보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앱 제목이니까 여기를 이름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블록 코딩을 할 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앱 제목 레이블 이렇게 입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간 확보니까요. 공간 확보 레이블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레이아웃에 가서 표 형식 배치를 갖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서 레이블을 두 개를 갖다가 아래 위에 놓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옆에 마찬가지로 텍스트 박스를 갖다가 놔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텍스트 박스를 레이블 2 옆에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갖다 놓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그 표 형식 배치 이 부분에 우리가 또 중간에 이렇게 좌측 우측에 공간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요 표 형식 배치에는 높이는 놔두고 그 다음에 너비에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서 공간을 양옆으로 크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열과 행이 두 개씩 이렇게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요. 레이블 1에는 이름 바꾸기로 해서 최종 레이블 최종 레이블 네, 최종 레이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신장 키죠. 키 레이블 네 이렇게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박스에는 최종 입력 그 다음에 신장 입력 이렇게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입력 박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장 입력 박스 예, 이렇게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레이블 1과 레이블 2를 또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기 체중과 신장 레이블은 높이와 자동 그 너비는 모두 다 자동으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레이블 1의 텍스트에는 체중, 몸무게죠. 그 다음에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써주고 콜론 넣어주고 한 칸 띄워 놓으면 요게 얹혀질 텐데요. 요거를 그냥 뭐 왼쪽이든 가운데든 관계 없는데요. 가운데로 하면 바짝 붙고 또 왼쪽으로 하면 왼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그 뷰어 창에서 보는 것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각 기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왼쪽 정렬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글꼴을 좀 굵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글꼴 크기를 한 16 정도만 해도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2에는 키죠. 이 신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글꼴 굵게 글꼴 크기는 16 마찬가지로 레이블 2의 텍스트에는 신장 미터 영문이 들어갔네요. 예, 신장 미터 네. 그 다음에 텍스트 정렬은 마찬가지로 그냥 왼쪽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체중 입력 박스와 그 다음에 그 신장 입력 박스가 있는데요. 신장과 체중 입력 박스에는 이러한 그 힌트를 좀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 입력 박스에는 체중을 입력, 영문이 들어갔네요. 체중을 입력. 그 다음에 텍스트는 특별하게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렬은 뭐 한 가운데 정도로 체중을 입력. 여기에다가는 신장을 입력. 바탕에 연하게 나오는 그러한 그 글씨를 힌트라고 하고요. 텍스트 정렬은 뭐 가운데로 해도 되고 뭐 왼쪽 정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는 그 입력창을, 저 출력창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로 공간 확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공간 확보 레이블. 네. 그러면 중복된 이름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공간 확보 레이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텍스트는 지워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비도 마찬가지로 부모 요소에 맞추기 위해서 넓게 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레이블을 갖다가 하나 놓고 우리 노란 줄로 나올 수 있도록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색에 노랑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굵게, 글꼴 크기는 16포인트, 그 다음에 높이는 대략 50픽셀, 그리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 이렇게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50픽셀,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그리고 텍스트는 여기에는 뭐가 나와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체중을 더 키워라, 그리고 정상이다, 아니면 과체중이다, 아니면 비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BMI 숫자도 내보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해 놓고 텍스트 정렬을 가운데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공간 확보할 수 있는 레이블을 하나 더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그 공간 확보하는 거로서 이름 바꾸기에서 공간 확보 레이블 1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만도를 계산하는 버튼, 그리고 다시 하기 버튼 두 가지를 여기에 만들면 될 것 같으죠. 그래서 이 레이블은 공간 확보기 때문에 지워주고요. 요 다음에 우리가 두 개의 버튼을 넣도록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에 가서 수평 배치를 두 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평 배치에는 마찬가지로 높이는 놔두고 부모 요소에 맞추기, 이미지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게 버튼이 또 너무 저기 왼쪽 오른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운데로, 그 다음에 수직 정렬도 가운데로 하게 되면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을 갖다 놓더라도 이렇게 중앙에 위치해 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두 개. 버튼 1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죠? BMI 그 계산하는 계산기 버튼. 그러면
비만도 계산 버튼. 예,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 2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기 버튼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텍스트를 좀 바꿔야 되겠죠. 비만도 계산 버튼이죠.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 놔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높이나 너비도 자동으로 놔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비만도 개선이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글꼴을 굵게 하고 대략 한 16포인트 정도로 좀 잘 보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2의 텍스트는 다시 하기죠. 그러면 글꼴을 굵게 하고 16포인트로 하고 높이 너비는 놔두고요. 텍스트에는 다시 하기 버튼을 입력을 해 줍니다. 자, 이 다시 하기에 글꼴이 굵게가 안 들어갔네요. 자, 어떻습니까? 요 정도만 해 놓더라도 우리가 그 체중을 입력하고 체중은 70, 신장은 1.7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나중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하셔도 우리가 그 디자이너 모드를 어느 정도 디자인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블록 코딩 들어가기 전에 블록 코딩을 어떻게 처음에 그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블록 코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함수 활용 앱 만들기에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작성을 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몰 BMI 칼크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는 웨이트와 헤이트를 이렇게 지정하자. 그래서 몸무게와 신장을 이러한 그 매개 변수 이름을 지정하자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BMI 계산식을 우리가 리턴된 값을 통해서 리턴된 매개 변수 값을 통해서 이렇게 함수를 써서 BMI 계산식을 할 수가 있다. 체중과 키를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수식에 맞춰서 블록을 조립하게 하면 되는데요. 이 맨 처음에 지역 변수 만들기 여기에 이제 이름을 입력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나누기와 그 다음에 제곱근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수학이라고 하는 공통 블록에서 가져다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가져오기 웨이트와 헤이트 이런 부분을 변수를 선언해 놓고 또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BMI 계산식을 만들 때에는 나누기죠. 나누기는 이제 슬래시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역 변수를 BMI, small BMI로 했으면 여기에만 마우스를 가져다가 대도 이 가져오기 BMI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져오기에서 값을 변환해 줄 수 있는 그 BMI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우리가 가져오기를 통해서 웨이트와 헤이트 그 다음에 제곱근 이렇게 2를 써주게 되면 가능하겠고요. 요 숫자 0과 2는 우리 그 사용자들이 개발자들이 입력을 해 두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BMI 칼크 이 함수를 완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함수 만들기 그러니까 즉 어떤 그 펑션 가로 열고 x 이퀄 y 이거에 준해서 만들고자 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을 지역 변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 만들기에 결과값을 갖고 온다.
이게 바로 함수 1, 함수 첫 번째 만드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함수 2를 만들 때는 BMI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메시지 창에 뭐 정상이다, 아니면 비만이다, 아니면 과체중이다, 이러한 그 글씨를 BMI 숫자, 계산된 숫자와 같이 내보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2에서는 어떻게 우리 그 계산된 BMI가 계산된 그러한 그 값을 매개 변수에서 다시 리턴 받아서 그걸로 비만도 메시지를 출력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인터넷에도 이 BMI 기준을 찾게 되면 잘 나와 있으니 그러한 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BMI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로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우리나라 그 사람들 기준에 맞게끔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을 갖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그 조건문을 만들 때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if, then, else, 그 다음에 then, else, if,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그 만약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공통 블록에 가서 그 제어 부분에 가게 되면 뭐뭐라면 정상, 뭐뭐가 이게 아니고 다른 거라면 조건식을 넣으면 되겠죠. 뭐 과체중이다, 비만이다, 이것저것 아니면 무엇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맨 밑에 아니라면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그 공통블록 수학에도 보면 작거나 A와 B, A가 B보다 작거나 아니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연산자 논리고요. 논리 연산자. 그 다음에 요 아래 부분에 있는 것은 우리 그 논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and라고 되어 있죠. A and B.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말고 또는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A 또는 B.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맞으면 참이고, 지금 이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맞을 경우에 이렇게 실행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거는 논리 연산자에서 and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함수 2 만들기에 있어서 필요한 그 공통 블록, 그 텍스트 부분에 보면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BMI라고 하는 것도 넣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BMI 값도 여기에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BMI 아니면 뭐 BMI 콜론 이렇게 써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부족하다, 정상이다, 그 다음에 과체중이다, 비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합치기 텍스트를 통해서 끼워 주시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MI를 가져와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리턴된 값을 가져와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복잡하긴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비만도 판단을 위한 조건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코딩 언어는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실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만약, if, then 가져오기 이 18.5보다 작으면, 그러면 뭐라 그랬죠? 체중이 작은 거라고 했죠? 제가 그 BMI 기준을 말씀을 드릴 때 18.5 그리고 22.9
그리고 24.9 이러한 그 기준을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BMI 값, 입력된 체중과 신장의 숫자를 받아서 나누기 해서 제곱근을 하면 거기에 대한 그 BMI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예를 들어서 18.5보다 작으면 무조건 몸무게 더 늘려라, 이렇게 메시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18.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2.9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정상이다. 그리고 22.9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24.9보다 작거나 같으면 과체중이다. 이렇게 체중 부족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과체중도 아니면 무조건 그건 비만이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함수 2입니다. 함수 1 같은 경우에는 체중과 신장을 받아들여서 이게 BMI 값을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함수 1. 그리고 만들어낸 이 BMI를 가져와서 다시 조건물을 만들어서 이럴 경우는 이거, 저럴 경우는 저거, 이렇게 조건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디스플레이, 이 메시지 레이블이라고 하는 곳에 BMI 땡땡, 그리고 BMI 값을 숫자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콜론 체중 부족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BMI라고 해서 이 메시지 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텍스트 값으로 디스플레이 시켜주는 그러한 그 과정을 또다시 한번 함수 2가 디스플레이 BMI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체중 부족, 정상, 그 다음에 과체중, 비만, 요 세 가지의 조건이 아니면 무조건 비만이기 때문에 이 비만이라고 하는 글씨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조건문은 18.5, 그 다음에 22.9, 24.9 이렇게 세 가지만 잘 알고 계셔도 이 함수식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서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컴퓨터 언어는 자주 해보고 많이 해보셔야 경력과 경험으로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해서 접어버리면 그 남의 지식밖에 되질 않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서 조건물을 또 하나 더 만들어 보고, 예를 들어서 비만인데 여기에 뭐 초고도 비만, 이럴 경우 예를 들어서 24.9가 아니고 25부터 뭐 한 25부터 27, 뭐 26.9 이렇게까지 만들고요. 그게 비만이고, 그 다음에 그 이상 27 이상이면 초고도 비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 하나의 식을 하나 요거를 여기에다가 더 넣어주면 또 이게 가능하겠죠. 요 아니고 만약 실행, 요거는 바로 여기에 더보기에서 요 톱니바퀴 같이 생긴 것을 클릭을 해서 하나 더 늘리게 되면 이 칸이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칸을 또 하나 만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 계산 버튼을 눌렀을 때 콜 해가지고 이 최종 그 입력 상자에서 받은 숫자, 그 다음에 신장 입력 상자에서 받은 거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그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이제 함수 1인 경우에 이렇게 만들었던 내용을 보여주는 건데요. 계산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실행해라. 실행하는 것은
이 BMI라고 하는 변수 통에 0을 세팅을 해서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 BMI 값에 들어와 있는 것을 계산한다. 어떻게? 이렇게 신장과 체중과 신장 요거에 대한 값을 갖고 이렇게 그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여기다 넣어놔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시 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체중과 그 신장 입력 상자에 이렇게 그 텍스트 부분에 완전 클리어해서 아무것도 없이 만들고 다시 메시지 레이블에 물음표를 지워졌던 그런 물음표를 다시 거기에 넣어놔라.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 1과 그 다음에 함수 2를 전체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코드를 하게 되면 함수 1과 2는 여기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계산 버튼과 다시 하기 버튼을 만들었을 때는 이 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내용을 다시 여기에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렇게 디자이너 모드에 나오게 되는데 디자이너 모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70에 1m 70인데 마찬가지로 과체중이 나오겠죠. 체중이 50kg에 키가 1m 70, 1.7일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 줄에 BMI가 17.30104다. 그러면 BMI 기준으로 18.5 이하인 경우에는 체중 부족, 18.5에서 22.9, 그러니까 23 이하인 경우에는 정상 이렇게 돼 있죠. 25 이상일 경우에는 비만 이렇게 나와 달라 라고 하는 것을 블록 코딩을 처음부터 겁먹으실까봐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블록 코딩 함수 1, 2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BMI 지수를 내보내는 그러한 프로그래밍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